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LH 블랙홀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투기 의심이 7명 추가가 돼갖고 LH 국토부 직원 중에 20명이 투기 의심으로 보인다라는 1차 조사 결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엄정한 처벌과 땅 투기와의 또 전쟁 선포 뭐 이런 것들을 정세균 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준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 20명 정도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가장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대적 박탈감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이제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불신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고요. 따라서 지금 정세균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투기 공직자는 바로 이제 퇴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정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이제 조속히 저는 수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속히 수습한다는 문제는 명확한 어떤 진실을 파헤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 그리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런 수순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 수고는 많이 하셨고요. 14,000명이나 조사하셨으니까 큰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조사 자체가 본인에 대한 조사, 국토부와 LH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앞으로 2차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이게 지인들한테 차명으로 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조사 방법으로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총리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떴다방을 단속하겠다, 기획부동산 단속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너무 넓게 벌리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건으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이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이번 전쟁을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말씀을 좀 붙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 총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H 투기 사건에서 촉발됐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부패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 또 배우자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또 확인했는데 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윤리감찰원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또 TF팀을 만들어서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그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인 근절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정 총리도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것은 바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박수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이라든가 또 차명 있는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셔서 두 분은 혹시 부동산 갖고 계시는 게 또 이게 좀 투기로 의심될 만한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거는 혹시 없을지 없으시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고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등등 개발 제가 직접 했는데 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근데 한 평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쭤본 거는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신데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300명 전수조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김태현 대표가 300명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의미였고, 그것은 이제 정치권부터 이제 솔선수범하자는 네. 의미였고, 지금 저에게도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재산 공개를 하면서 모든 부동산 내역을 다 그렇죠. 발표하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더 나가서 심도 있게 이제 조사하겠다는 의미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겠다고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절차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김태현 대표가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과정을 해야 되는지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면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또 피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여야 모두 의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뭐 김종인 위원장은 흔쾌히 뭐 그럼 그러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본인은 그 300명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조사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고요. 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재산 등록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공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고,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건 뭐 국회가 따로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초점은 역시 이번에 국민들 마음 아프게 한 부분, 그렇죠. LH 예. 투기 여기에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끼워 넣어서 예. 초점이 흐려지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LH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려가 되는 게요. 마치 용두사미식 결론이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패가망신하겠다, 시키겠다, 용납 못할 비리다 이 표현 수위가 뭐 대통령부터 해서 뭐 총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 자체가 그 표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사 범위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조사하다 보면 뭐 LH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다 예.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것이 조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발표가 또 이어져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다 맞물렸을 때 국민이 한 이 정도 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감대라고 할까요? 여론이라고 할까요? 공론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큰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향을 정한 겁니다. 바로 발본색원하겠다. 네. 발본색원하겠다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LH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공직자들,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 이 조사를 응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얻었던 이익은 어떻게 하겠느냐? 환수까지 부분이요.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이 세 가지 큰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 투기 의혹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또 수사까지 이어지고 또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근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이 부분을 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사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역량과 지금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 총리께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이 한 라인을 구축해서 초동 수사부터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 뭐 수사 역량이라든가 특히 이제 정보화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박수영 의원께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에서는 LH 관련 법안들, 뭐 5법, 3법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불리긴 하는데 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지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법안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볼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법안은 당연히 이제 마련돼서 제도적인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걸 제약하는 규제가 잘 되어 있는데 예. 부동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지 네. 또 민주당이 늘 하듯이 몰아치기로 6월까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한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이미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검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감사원도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경찰과 금융위원회 이런 인력 가지고 총리실 인력 가지고 제대로 찾아내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국토부가 지금 또 실질적으로 합조단 총리실에 구성된 합조단의 핵심 인력은 국토부인데 국토부 장관이 스스로 LH 사장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형태로 과연 속속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수사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의혹 초기에는 불거졌는데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는 된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검사 한 명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왜 막느냐라는 언급을 다시 했단 말입니다. 이 검찰이 이번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이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오늘 정청래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검찰 수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수사는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공조 체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라인 구축해서 초동 수사부터 같이 협조 체제를 이루겠다고 예. 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국수본 중심으로 하고 또 국토부 그리고 금융위, 국세청,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합수본을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합수본 수사가 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경의 수사 협조 체제를 통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용 의원께서 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금 지휘를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수사라든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담당 그 부처의 그 장관이 있다고 하지만 예. 이 수사의 일차적인 수사에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합수본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견해라든가 뭐 수사에 대해서 개입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변창흠 장관은 이 문제를 더 명백하게 밝히고 더 적극적인 어떤 그 협조를 통해서 사건이 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을 때 오히려 장관의 어떤 입지도 더 구축되는 거고 또 신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의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1기 신도시도 우리가 만들었고 2기 신도시도 만들었었는데 그때 수사를 전부 검찰이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이런 문제 이제 3기 신도시의 수사만큼도 검찰만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딱 검찰을 배제가 됐고 한 명만 합조단에 갔는데 합조단은 총실에 있는 것입니다. 수사단은 합수본, 그건 또 이제 경찰에 있는 것이고요. 예. 경찰에는 검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검찰청법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거든요. 예. 검사들은 6대 중대범죄가 아니면 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6대 중대범죄라는 것도 검찰청법의 하위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법 몇 조 위반, 무슨 법 몇 조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제일 뛰어난 검사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당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차적인 저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세청도 그렇고 지금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그 신뢰 기관들이 다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일차적인 내용들을 좀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그 정도는 이후에 밝은 밝힐 수 나올 있고 것이다. 예. 거기에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되고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관심 가는 게 바로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딜레마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대표 등이 좀 조사 결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 당장 뭐 좀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센 요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로 볼 때는 뭐 어쨌든 이제 주무장관이 과거에 LH 공사 사장이었고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또 정청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 변 장관에 대한 거취는 지금 논의된 적은 없고요. 네. 조사 결과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국민적인 분노의 깊이 이거를 제대로 지금 판단을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전세와 월세 매물은 이제 없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네.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LH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바로 그 LH에서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재산의 76%가 부동산입니다. 분노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도 정부 정책은 신뢰가 90%입니다. 믿지 않으면 정책이 먹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하고 LH 사장을 했던 분이 정책을 계속 이끌어간다. 상상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편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계속 이제 변창흠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는 수사가 진행되면 변창흠 장관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예. 꼬리를 더 찾아가고 몸통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있는 것보다는 수사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1차 결과가 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과정에 있고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걸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김태년 대표의 말씀이고요. 네.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저도 같이 하고 또 네. 하나는 당과 정부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변창흠 장관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안정이라든가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는 변 장관이 이 부분도 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두 가지 주제어를 준비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제어를 따로 보여드리기보다도 지금 LH에 이은 쪽으로 1분 1초라도 좀 아껴서 두 분과 좀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LH 의혹이 또 재보궐선거에 태풍의 눈으로 또 등장한 상황이고 지금 야권에선 단일화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교롭게 또 박성준 의원은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박수영 의원은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지금 판세를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서울 분위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판세라고 했을 경우에 항상 이제 정치는 이제 구도가 설정이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민심의 바람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여러 이제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슈들이 뜨게 됩니다. 네. 지금 그랬을 경우에 지금 LH 투기 의혹 사건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인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한 채 얻는 게 가장 소원인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투기를 하고 이익을 얻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하게 수사 또 조사 진행하고 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비춰줘야만 결국 또 정치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이고 그 믿음을 저는 받아야만 또 이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래야만 또 어느 정도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계기를 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도 야권에서는 협상단 실무팀 회의 이제 하고 있을 텐데 한창일 텐데 이 삿바 싸움은 거센 상황에서 네. 과연 어떻게 이 결과가 규결이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분위기 좌초될 우려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좌초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인데 그러면 두 분 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일화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질문 주신 뭐 부동산 문제는 그 지금 26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만은 부산의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시장 선거가 계속 한 5% 정도에서 예.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부산이라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5%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종결되느냐 이게 이 5%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왔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좀 방어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방어는 이제 팩트를 밝힘으로써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진다고 해서 민주당 후보께서 자꾸 네거티브 공세로 가는 거는 우리 부산 시민이나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라고 선거가 있는 것인데 그건 별로 안 하고 계속 네거티브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제 업적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과거 대 미래에 대한 구도라고 봅니다. 우리 박영순 후보나 이제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의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부산의 물류 거점 도시로서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또 박영선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예. 개념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반면에 저는 이제 박형준 후보는 지금 나오고 있는 MB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연루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서울시장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네. 오히려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두 가지를 볼 때 과거에 저는 연루돼 있던 분들이다. 미래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미래가 아닌 과거에 매몰돼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거는 과거의 구습을 끊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구시대 아이콘이냐 새시대 아이콘이냐 이렇게 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인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구시대 아이콘이고 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는 미래 아이콘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근데 거의 뭐- 다 됐는데 제가 박수영 의원께 예. 반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뭐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도 연령이나 정치 경력으로 보면 미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우리 박성준 저 의원께서 나오셨으면 제가 미래의 아이콘이라고 인정해 드리겠는데 네. 연령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가 제일 연령이 많으시거든요. 예. 뭐 정치도 또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거가 없고 뭐 미래의 아이콘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펀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